자, 오늘의 뉴스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문범의 오늘의 뉴스좀 부산 YMC 오문범 사무총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스튜디오에 함께하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예, 몇 년 만입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독립운동 기념공원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형준 시장이 공식화한 내용입니다. 부산시민공원에 부산 독립운동 역사를 기념할 독립운동 기념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광복 78주년이 된 상황에서 보면 이제 천안 독립기념관들은 다 아실 테고요. 뭐 또 경북이라든지 양산, 김해 이런 인근 지자체에서도 이제 지역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기념관이나 또 기념공원들을 조성하고 또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우리 부산에도 사실 독립운동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도 계셨고 또 실제 뭐 구포면 안수해운동이라든지 일신여학교라든지 이런 아주 유명한 그런 운동사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운동 역사를 한 자리에서 이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기념관이나 기념공원이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꾸준히 지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 기념공원 추진을 위한 노력이 있었고 또 박형준 시장도 지난 선거에서 기념관 혹은 뭐 기념공원 설립을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번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제 공식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독립운동 기념공원 만들겠다 하는데 뭐 싫다 하는 시민은 사실 네.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 짓느냐 이건데 뭐 여러 군데 거론됐었지. 해운대 수목원 뭐 아니면 근대사 박물관 있는 중구. 그런데 결론은 이제 부산 시민공원이라고요? 예, 그동안 옛 부산시장 관사 남천동에 네네. 있는 네, 뭐 네. 거기에 대한 것을 비롯해서 방금 언급하셨던 공간들까지 여러 의견들이 제시가 있었죠. 근데 이제 각 지역마다 뭐 면적이라든지 또 뭐 상징성 또 뭐 접근성 이런 네네. 이유들로 인해서 검토 단계에서 더 이상 추진이 되지를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이제 시민공원 같은 경우에 이제 독립운동과의 연관성이 있느냐 그거는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일단 옛 미군 부대 하야리아 부대였던 것도 있었고 또 미군 부대 반환 과정에서 시민들의 어떤 힘으로 공원으로 만들었던 이런 역사들도 있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상징적으로 또 접근성 이런 내용들이 상징적으로 돼서 아마 급부성한 이제 예정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여기 이미 뭐 부산시민공원은 뭐 시민들이 이용도 많고 또 뭐 위치적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좋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독립운동 기념공원을 추진하던 추진위와 부산시가 어떤 이렇게 합의에 좀 이르는 어떤 그런 키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시민공원이 순수 공원으로서의 기능 훼손이나 공간 성격까지 바꾸면서까지 이렇게 독립운동 기념공원을 설립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예, 사실 이제 독립운동 기념공원이 지금 현재 부산 시민공원에 들어선다라고 예. 해서 거기에 뭐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는 계획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기존 네. 공간에다가 어쨌든 그 기념관 같은 걸 설치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그게 뭐 사실이 맞다면 뭐 공간을 훼손하거나 하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설립을 위한 과정 이런 뭐 추진이라든지 뭐 위원회를 만약 구성한다면 저는 이제 환경단체도 좀 참여를 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런 우려들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뭐 우려되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나간다고 했을 경우에 시민공원과 독립운동 기념공원을 공존시키는 이런 부분들의 가능성은 뭐 저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더 큰 문제는 사실 16만 여평에 이르던 이 공간에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공간의 성격이 바뀌는 거에 대한 우려들은 사실 뭐 독립운동 기념공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실제 이제 시민공원 부지 내에 국제아트센터가 설립되고 있고 이전에도 뭐 오페라하우스라든지 뭐 돔구장 얘기까지 있을 네. 정도로 여러 얘기들이 이제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네. 점에서 보면 부산 시민공원을 먼저 그런 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또 이제 이런 독립운동 기념공원 추진 과정에도 반영된 부분이 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다가 또 독립운동 기념공원까지 하면 또 다른 게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결국 시민공원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반대의 목소리를 그냥 뭐 외면하기보다는 부산시가 추진 초기 단계에서부터 우리의 목소리를 함께 담아내는 이런 노력들이 더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립운동 기념공원 만들자 하는 데 대한 이견은 없지만 이제 결국 장소하고 앞으로 구성되는 과정에서의 문제 같은 게 과제로 남을 것 같은데 어떤 보완점들이 필요할까요? 사실 이제 뭐 이 공간이 너무 중요하니까 네. 다른 건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은 좀 지양할 필요는 있어 네. 보입니다. 반대로 이제 독립운동의 상징적 공간에 뭐 설치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현재로 놓고 보면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죠. 네, 이제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인정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이제 결국 필요한 공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또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조성 후에 이런 의미 있는 공간이라면 시민 누구나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적지였다. 이런 평가를 받도록 추진하는 게 좀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일단 시민공원과 독립운동기념공원이 공존하는 만약 형식이 된다면 서로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거든요. 기념관이라고 해서 굉장히 엄숙하고 네. 이런 공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좀 더 네. 이용 편의성 또 미래 세대를 위한 이런 교육 공간으로서도 뭐 가치가 있는 거니까 현재의 공간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독립운동의 부산 독립운동의 역사를 녹여낸다든지 또 이름 없이 활용되던 공간에다가 뭐 만세운동 기념 네. 거리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어쨌든 부산의 근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데가 또 시민공원이니까 네, 네. 이런 의미를 좀 잘 좀 믹스해낸다면 좀 더 좋은 방향이 아닐까 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독립운동 기념 공원이고 기념관이면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후세들이 지금 여러 가지 네. 이제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좀 소통하는 네. 맞습니다. 그런 모습들. 네네, 그리고 이러이러한 의미를 담고 이러이러한 공간으로 한번 활용해 보자. 그런 논의들이 일단 굉장히 좀 많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 소식은 침례병원 공공화 관련 내용입니다. 수년째 공공병원화 작업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썩 그다지 좋은 성과가 안 네. 나오고 있어요. 예, 침례병원이 파산한 게 2017년 7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한 6, 7년 정도가 됐죠. 이제 공공병원 확충 논의가 이제 본격화된 건 그 이유인데 2020년 6월에 이 동부상권에 공공병원 확충 용역이 있었고요. 당시 이제 그 BC죠. 그러니까 그 비용 대 편익을 보게 되면 1.10 이상으로 이제 타당하다 이런 결론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네네. 부산시가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보험자 병원 유치 공문을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이제 송부를 했었고요. 2022년 5월 대선에서 지난해 대선에서 침례병원 공공화 이 정책이 이제 인수위 과제로도 네. 어떤 발표가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정부 출범이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추진 성과는 없이 계속 이제 뭐 지연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해당 지역 구조 이제 백정원 의원이 복지부 장관에게다가 질의를 했지만 현재는 원래 상반기로 끝내려고 했다가 그렇게 안 되고 올 10월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여기에다가 이제 상정할 예정이다. 뭐 이런 정도로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복지부가 침례병원 공공화에 반대를 네.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건데 이제 이유가 예산 때문이라고요. 예, 일단 침례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 이제 지정 운영하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예, 시간이 예. 이제 좀 많이 걸리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보험자 병원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거는 복지부 산하의 건강보험공단에 직영하는 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가는 낮게 그러나 이제 질은 굉장히 높은 이런 이제 그 병원 공공의료 기관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일산에 이제 일산병원이 유일하게 있고요. 네. 비수도권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산시나 지역 정치권이 이제 침례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 이제 지정하면 아무래도 공공성이 크게 이제 높아질 네.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부산시는 약 499억 원을 들여서 침례병원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한 상황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 기구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도 상정을 시켜야 되고 통과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핵심 절차인데 네네. 이제 이걸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유는 역시 재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복지부에서 침례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 지정해서 건보 재정을 투입하면 이게 병원이 정상화되고 어느 정도의 이제 이익도 좀 발생되면서도 예, 예. 공공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적자를 면하기가 도저히 검토해봐도 쉽지 않다. 네, 이렇게 네.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 설립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이건 뭐 총리도 그렇게 답변하고 있고 네. 장관도 그렇게 답변하고 있으니까 상황이 굉장히 좀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진짜 공공병원 뭐 코로나19 시기에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하냐. 네. 그래서 침례병원 공공화 해야겠다. 네. 관에서 나와도요 다 오케이 하셨거든요. 적자는 어떻게 해요? 적자가 나더라도 해야 된다. 근데 맞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달라지니까
사실 이게 인구 300만이 넘는 도시에 공공의료시설 하나밖에 없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사실 이제 부산의료원이 이제 코로나19 지정병원으로 운영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후에도 이제 환자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당시에 다 다른 병원으로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재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거기에 적자를 메우려고 시비를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는 또 약간 부정적 입장을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부산에 공공의료기관이 하나 더 있었다라고 네, 하면 네. 서로 기능을 좀 분담했으면 서로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물론 이제 서부산 의료원이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만 부산의 규모 정도라고 한다면 인구 100만 명당 뭐 하나 정도의 공공기관은 네.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요 권역별 공공병원을 설치 운영하는 건 뭐 당연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 이제 적자가 우려돼서 추가 공공병원을 설치할 수 없다. 이건 아까 앞서도 우리 김성현 네.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말이 안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논리가 굉장히 빈약해 보이고요. 적자가 우려되는 거라면 사실 설치를 하되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이라든지 보완책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아예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좀 어쨌든 네. 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부산시와 정치권에서도 좀 지금처럼 하는 것 아니면 지역구의원한테만 밀어내는 이런 작업들은 좀 어려워 보이고, 전체적으로 이런 노력도 함께해서 부산의 이제 공공의료 기능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금정구에 뭐 정치하러 나오신 분들, 시의원, 구의원, 뭐 국회의원까지 모두 침례병원, 공공병원 안을 다 맞습니다. 얘기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국회에서 질문 한 번 하고 띡 던져놓은 그거는 안 되고 네, 맞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네, 됩니다. 네, 이거 굉장히 정치력이 필요한 사안이기도 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정치력이 필요한 사안이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공감은 누구나 다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렇죠. 오히려 지역일수록 공공병원이 더 필요한 건데 계속 이걸 갖다가 무슨 얼마나 적자가 나는지 그렇게 밀어붙이면 지역엔 아무것도 사실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감염병 더 생기면 네, 그때 되면 또 그렇게 그러겠죠. 얘기하지 네, 그치? 네. 마지막 소식은 밀락 수변공원 소식입니다. 지난달 금주공원 시행 후에 이제 여기 너무 장사가 안 된다. 진짜 이 상인들이 걱정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구에서 긴급 상황용 예비비로 트로트 가수 초청 행사를 추진하겠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네요.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 금주공원을 시작할 때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새로운 어떤 공원 문화 뭐 네, 이런 네. 것들을 한번 언급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새로운 문화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좀 우려가 듭니다. 수변공원, 금주공원 지정이 이제 구체적으로 인근 상권에 그러면 이 수변공원만의 문제냐? 라고 이제 볼 수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술을 많이 마시면 상권이 물론 뭐 도움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절대적 인원이 줄어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음주가 가능했던 시절에 또 얼마나 많은 민원이나 또 이런 내용들이 발생했었는가, 사회적 비용이 또 거기도 들어간 거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구에서는 뭐 민원과 상권 이 두 가지의 토끼를 다 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양 끝에서 이제 조화로운 행정은 나오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변 상인들의 반발을 해소하는 방법이 이 비상자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비비로 뭐 트로트 가수를 초청한 일회성 행사로 그럼 해결될 수 있다면 돈 투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데, 이게 전혀 다른 성격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접근법이 네.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짧게 어떻게 해야 될지 논평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할게요. 예, 뭐 이제 어떤 지자체라도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런 방식의 접근은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변공원 일대의 이제 상권 회복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맞는 것인지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만, 일단 즉흥적 대응은 안 된다. 요거를 올해 만약 그런 상황이 됐다면 요걸 좀 어쨌든 검토를 좀 충분하게 네. 해서 이 상권을 같이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지, 이렇게 일회성 행사로 하는 것은 굉장히 단기적인 또 굉장히 뭐 예측되지 않는 그런 네. 뭐 접근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근시안적인 있겠습니다. 접근법이긴 예, 그렇습니다. 하네요. 예. 자, 지금까지 부산 YMC 온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